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일하는 작업 공간을 이사하면서 모처럼 만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 된 듯합니다. 무엇보다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인기 없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인기가 있다 없다의 척도는 아무래도 지지율이 될 텐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4.6%였습니다.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취임 2달 만에 국정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동력을 얻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취임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탓에 국정 지지도가 급락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가 있었죠. 현대 정치에서 지지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 수행의 근본적인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면 정부의 권위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선거에 있어서도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년 동안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소위 인기 없는 대통령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위 보수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수 성향을 띠는 신문 사설들을 보면 이런저런 처방과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데 본질을 꿰뚫는 눈에 띄는 처방과 해결책은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처방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좀 엉뚱하고 동문서답일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저는 차라리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겪으면서 우리 보수파 진영과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정상의 정상화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혼돈을 넘어서 안정의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바로 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작업 또는 이 길이 인기 없는 대통령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수저 엘리트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였다가 호된 시련을 겪고 있는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의 사례를 먼저 살펴봅시다. 프랑스는 은퇴자의 낙원으로 불리지요. 연금 소득이 두둑하기 때문인데요. 은퇴한 뒤에 연금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안락한 여생을 보내는 게 모든 프랑스인들의 꿈입니다. 자, 그런데 마크롱은 연금 개혁을 들고 나와 이런 국민 정서에 정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프랑스는 평균 수명이 꾸준히 늘면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8%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당연히 연금 재정이 펑크가 나게 되는데요. 이에 마크롱은 지난 1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여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시기를 2035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자 프랑스가 발칵 뒤집혀졌죠. 대부분의 노조가 연금 개혁안에 반발해 연대 파업에 나섰고 대학생들은 거리에서 거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철도, 지하철, 항공이 마비되고 거리는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은행, 병원, 학교 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갔고 심지어 일부 발전소까지 가동을 멈췄습니다. 지난 3월 7일 시위엔 참가자가 120만 명을 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랑스의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마크롱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 연금 개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마크롱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을 후임자에게 떠넘기지 않으려 했던 것이고 정치적 타격이 뻔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역사는 훗날
마크롱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물론 지금은 성남 민심의 문매를 맡고 있지만 먼 훗날엔 프랑스 연금의 구세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시는지요? 프랑스의 출산율은 1.8이고 한국은 그보다 낮은 0.78입니다. 이 말인즉슨 연금 개혁의 시급성은 프랑스보다 한국이 작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임기 5년 동안 손을 놨었지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한 나라는 영속성을 지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한 나라가 영속성을 갖고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선 그 과정에 있는 대통령의 임기와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은 어땠습니까? 국민들을 현혹해 사탕발림식 국정 운영을 한 결과 숫자에 불과한 높은 지지율은 얻었을지언정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통째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등등 전 분야에 걸쳐 말아먹었기 때문인데요. 할 일은 하지 않고 그저 거짓말과 편가르기로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나라 민만 잔뜩 지운 사람이 시골에 궁궐 같은 집 짓고 고액의 연금을 받아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라병이 치민다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취임 후 1년이라는 시간은 비정상화를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한 어떤 초석을 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실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보다 솔직하다는 평가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당장은 정파 싸움에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속을지는 몰라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설 경우 민주당과 좌파 세력에게 친일이란 공격을 당하고 지지율이 하락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무너진 한일 관계를 복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에게 큰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대로 민주당과 좌파들의 친일 프레임과 관련한 파상 공세로 지지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이 됐고 한미를 넘어 한미일 삼각동맹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 언론에서는 최근 동아시아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낸 주역이란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바라는 일본의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은 아니었지만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유감 표명도 받아냈습니다. 따라서 과거사 사죄의 부정적인 일본 여론을 두루 고려해 봤을 때 한일 관계가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1,100kg 합의했는데 제1대한민국 국민단의 관계자 표현을 빌리자면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라고 합니다. 반면 문재인은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재임 시 친중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베이징에서 몇 끼를 혼밥으로 때웠었지요. 또 문재인은 시진핑이 2017년 4월 6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중 간 역사를 설명하면서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은 2017년 베이징 대학의 연단에 올라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한국을 작은 나라로 지칭하면서 중화 질서의 복원을 의미하는 중국몽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고 납작 엎드려서 우리에게 돌아온 건 도대체 뭐였습니까? 중국은 한국 정부가 대회에 정식으로 삼불이란을 선서했다고 보도했었지요. 아시다시피 삼불이란이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사드의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의 군사동맹으로의 발전 등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며 현재 배치된 사드 포대의 운용도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우리 안보 주권을 무시하는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었죠.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은 행위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의 대북평화쇼는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국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라는 말에 현혹됐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평화쇼에 철저히 속았습니다. 달콤한 말과 화려한 쇼 말고 도대체 뭐가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는지 국민들께서도 절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 없는 대통령을 각오하고 국익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대북 안보와 국방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제자리에 복귀시키려는 노력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요. 취임 후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일을 놓고 보면 민심이 대단히 각박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보수가 정권을 잡기만 하면 발광하는 편향된 언론과 민노총 등 좌파 성향 시민단체들 그리고 선전선동에 능한 민주당 세력 여기에 더해 한미 간 이간질과 남남 갈등을 부추기면서 보수 정권의 괴면을 노리는 북한까지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고 우리 사회를 더욱 혼탄한 무질서의 세계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윤 대통령의 앞날에 반대를 위한 반대 세력들의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이 첩첩산중으로 쌓여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인기 없는 대통령을 각오하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흔들렸던 나라의 근본을 다시 세운다는 일념 하나로 국정 운영에 임하시라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도 야당의 발목 잡히지 말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